네, 안녕하세요. 방문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공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과 이제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영어아카데미 국어과 강사고요. 김민지 수강기호는 민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방문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 다음에 수행평가 20%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1학기 성적이 산출이 되고, 그래서 중간고사만 잘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1학년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독후감 쓰기랑 이 독후감 쓴 거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를 작년에 수행평가로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방문여자고등학교를 쳐보면 이렇게 학교 알림위에 지필평가랑 수행평가의 세부 기준안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쳐보시고 방문역으로 쳐보시면 이런 평가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 좀 기억해 두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방문여고 같은 경우는 1반, 2반, 3반이 아니죠. 아시죠? 그래서 진선미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쌤들 이렇게 이름 되어 있고, 그래서 지필 1회고사, 1회고사가 중간고사,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래서 수행평가 이렇게 10점, 5점, 5점. 그래서 수행평가를 몇 번 본다? 3번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점, 5점, 5점 만점에서 총 100점이 들어가고, 그래서 밑에 수행평가에 평가 100점 해가지고 뭐 서술형, 비서술형, 문술형 이런 식으로 3개 항목으로 나뉘어서 수행평가를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년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수행평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갖고 왔던 프린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이 책을 바탕으로 책의 독서록을 쓰고, 이 독서록을 쓴 거를 바탕으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학교에서 미리 선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 책의 목록을 좀 그래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시간이 될 때 좀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 어때요? 이 책 보여요? 지금 여기 목차?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한 반의 친구들 이름이었는데 뭐 82년생 김지영, 뭐 우아한 거짓말, 생리공감, 어느 날 난민, 허구의 삶 이런 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읽고 독후감을 썼고, 이 책을 바탕으로 자유주의를 선정을 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까지 수행평가를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될 때 많은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행평가였고, 자, 그럼 지필평가는 어떻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1개, 2개 단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과서의 범위는 좀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근데 방문여고는 이제 국어 특징이 있지. 모의고사가 몇 개년씩 들어간다? 2개년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022년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거랑 작년 2021년 3월 모의고사가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모의고사랑 2021년 6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항 수는 객관식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은 없고 한 27에서 28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출제 비중을 좀 따져보면 교과서가 시험 범위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 그 다음에 모의고사 2개년에서 50%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 수를 좀 비중을 따져보면 총 27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총 27문제 중 15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고 한 12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필보다 난도를 좀 제가 3이라고 정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도 많고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 시험 문제를 이따가 보긴 할 거지만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필고사 난도를 상이라고 정했고,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이제 학원에서 또는 이제 스스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해야 되고. 자, 지필고사의 특징을 같이 가보면 아까 말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교과서 범위는 적지만 이 모의고사가 2개년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 2개년도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2개 연도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사성어나 어휘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뭐 그까이 고사성어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고사성어 문제가 제일 높은 점수로 배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2점이 4.2점 또는 4.3점이 방문여고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대인데 이 작년 고사성어 같은 문제가 4.2점으로 배치가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사성어 공부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활동에 제시되는 작품을 반드시 연계해서 출제를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 본문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배워요. 1학년 올라가면. 근데 거기에 학습활동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이 같이 실려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 지문을 엮어서 문제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사랑과 이 윤동주의 첫사랑과 이육사의 절정의 뭐 표현상의 공통점, 그 다음에 공통적인 어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보면 이게 시험지거든요. 시험지 잠깐만요. 드릴게요. 아는 친구예요? 자, 여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각자 한번 제가 드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이거는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모의고사를 배치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4번, 5번 문제도 모의고사 문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조금 앞쪽에 배치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시면 1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10번 문제 보시면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 국어 개념어에 대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음성상징어라는 뜻은 뭔지 공부하셨죠? 음성상징어가 뭐죠? 또 색채 대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단어적 표현, 이러한 국어 개념어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어갔는데 음성상징어가 뭔지 몰라. 그럼 엄청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국어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리법, 그 다음에 의문형어구, 대비되는 시어, 연쇄적인 표현, 연쇄법, 그 다음에 혹시 물화일체, 물화일체는 뭔지 아시나요? 물화일체는 뭐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문여고 같은 경우는 국어 개념어 공부가 반드시 전제가 돼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개념어들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어 개념어 공부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연쇄적인 표현, 연쇄법을 몰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황을 하고 이거 모르니까 일단 되는 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어 개념어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시면 몇 번 문제죠? 18번 문제인가요? 18번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고사성어 문제, 한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 배치가 됐었어요. 근데 점수를 보시면 몇 점이에요, 얘들아? 몇 점으로 배치됐어요? 4.2점.
그러니까 다른 문항 옆에 점수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3.7점, 3.5점 이런데 고사성어 문제가 4.2점으로 좀 높게 점수 배치가 됐다. 그럼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한자성어나 어휘 공부가 필수적이다. 우리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어때요? 얘는 문제 안 읽어도 이 친척전이라는 지문을 몰라도 한번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 네, 물어보진 않을게요. 답이 몇 번인지는.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런 한자성어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만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어때요? 문제는 다 읽어보셨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한자성어만 알면 뭐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 A의 최척은 은탁할 곳이 없게 됐다. 요 밑줄을 치고 여기에 사고무친이라는 한자성어를 넣어놨어요. 그럼 사고무친이 뭐지, 얘들아? 사고무친의 뜻. 혹시 사고무친은 들어보셨나요? 사고무친은 뭐냐면 사방을 둘러봐도 친척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1번. 괜찮은 것 같아. 자, 2번에 송우는 익사에 해박했고 또 공을 세워 명성을 떨쳤대. 공을 세워서 명성을 떨쳤다. 이게 제자가인이랑 연결될까? 자, 제자가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자랑 훌륭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때? 연결이 되나? 안 돼. 그래서 남녀라는 뜻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제자가인의 뜻 알아? 요거랑 연결되는지 너네 확인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3번도 같이 가보시면 자,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여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저쪽 배에 남편이 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서로 만나지도 않는데 마음이 통해야 돼. 그래서 염화미소도 그런 뜻이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거. 이심전심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맞고. 4번에 하늘이 듣고 귀신이 도왔다. 천우신조. 괜찮은 설명이고.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이랑 한자성어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자성어만 많이 공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자성어 공부도 평소에 열심히 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에서는 한자성어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문제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까 얘기했던 국어 개념어 공부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자성어나 어휘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시면 이게 지금 21번 문제거든요. 21번에서의 그 제시된 본문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본문 수필이고 이 지문은 배우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페이지 가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제일 마지막 문제 27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완전 어려워 보이죠? 어때요? 지문이? 27번 문제 요 27번, 25, 26, 27번 문제는 작년에 이제 비문학 모의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게 이렇게 출제된 거고 이거는 근데 학교에서 비문학 공부는 학교에서 따로 안 해줘.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문제를 맞춰야 돼. 그럼 이런 문제, 이런 지문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설마 나오겠어? 라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짜 비문학 지문,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지문 진짜 철저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요 시험을 봤던 친구도 요 문제 마지막에 선생님 막 탈 떨렸는데 맞춰갖고 왔어요.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제일 먼저 잘 해야 되는 건 교과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공부를 일단 교과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쪽지 시험, 학습활동 시험을 계속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교과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이나 현대시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이제 타이핑한 거,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이제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 정리해가지고 요거 계속 빈칸 뚫기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보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공부를 하고,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모의고사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 제가 타이핑한 거, 이 지문 만든 거, 설명한 거, 이 이론 정리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이거와 관련된 이렇게 이해와 감상, 이 작품에 해당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정리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와 관련된 변형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외부 지문 대비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학교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면서 하다 보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서는 괜찮은 성적을 받아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학교 예상 문제 풀이도 이렇게 계속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를 풀 예정이다. 그래서 수업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캠퍼스죠. 1캠퍼스에서는 수요일날 7시 반에서 9시, 토요일날은 6시에서 7시 반에 하고, 2캠퍼스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8시에서 9시 반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시험이 어떻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예? 없어? 원래는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궁금한 게 없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없으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있을 때 작년 3월 모의고사를 조금 공부해 두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가거든요. 방문여고는 사립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 남을 때 아까 제가 목차 보여드렸던 요 책들 중에서 한 권을 선정해서 1등 또는 작년 모의고사 2021년 3월 모의고사를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조금 있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 3월에 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좀 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남자인 친구들은. 근데 학교 가서 열심히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내신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신 성적엔 들어가지 않지만 내신, 시험 공부, 시험 범위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 그거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없으면 일단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9번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9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법이었어요. 모의고사 문법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중3 때 한번 배웠던 거예요. 문법 시험 범위로. 한번 풀어볼까요? 중3 때 배웠던 거니까.
그때 좀 기억이 나요? 막 아는 문장 이런 거? 아니? 기억이 나시나? 안 나시나? 자, 9번 문제 우리 같이 그래도 한번 가보면 기억에서 우리는 철수가 모범생임을 안다. 자, 그러면 1번 객관식 보기 가보시면 철수가 모범생임을 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때요? 철수가 모범생임까지는 어떤 저를 아는 문장이지 얘들아? 뭐뭐임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었어. 근데 이렇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뒤에 을이 붙음으로써 뭐의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1번 보기 선지는 맞는 선지고, 자 2번 가보시면 자 리엔 짧다가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어때요? 우리 아는 문장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 중3 때 했었는데. 자, 짧다가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럼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는 건 얘들아. 일단 어떤 절을 안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 앞발이 짧다라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왜? 토끼는 짧다? 토끼는 짧다가 하나의 그냥 주어 서술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짧은데? 라고 해서 앞발이 짧대 라고 해서 앞발이 짧다가 하나의 뭐 서술의 역할을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야? 주어 서술어가 있는 서술절이 들어간다. 그래서 서술절의 역할. 그 중에서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때요? 아는 문장에서의 서술어 역할. 요 앞발이 짧다라는 뭐 아는 문장에서의 서술의 역할. 괜찮은 것 같아. 자, 3번도 그래도 같이 가보시면 자,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참, 내가 읽던 책이다. 에서 내가 읽던 얘들아 뒤에 나오는 뭐를 꾸며줘? 이렇게 책을 꾸며주죠. 그럼 책이라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 뭐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관용어라고 쓰려고 하니까 따지고 보니까 주어 서술어가 또 있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걸 뭐라 그런다? 관용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맞는 설명이고, 자 4번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조건. 괜찮지? 그래서 우리 중3 때 이어진 문장 했을 때 얘들아 이어진 문장에는 크게 종류가 2개가 있었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또 뭐가 있었다?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가 있었고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에서는 뭐 원인 또는 뭐 조건 정말 많은 것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다. 자, 그럼 얘 어때요? 나열, 대조, 선택을 제외한 조건을 나타내는 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는 설명이고, 자 5번 나는 많은 산 중에서도 한라산을 가장 좋아한다. 참 나는이 주어이고 좋아한다가 서술어인 혼문장에 속할까요? 여기 미음 보시면 많은 산 중에서도 이 많은이라는 관형절이 또 안겨져 있어. 그럼 뭔가 이렇게 관형절이 안겨져 있는 건 혼문장이 아니라 뭐 변문장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여기서 5번이었어요. 9번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였거든요. 시험범위, 교과서 시험범위도 아니었어. 그러면 문법 시간,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학교에서 안 해주는데 집에서 혼자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외에 또 다른 문법 지문들이 등장을 하기도 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은 9번에 5번이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교과서랑 그런 모의고사 지문이었고, 여기서도 4번, 5번도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도 얘들아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그러면 10번?
읽어보셨나요? 10번 그럼 같이 가볼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가보시면 자, 가에 대한 설명,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 1번 허저의 행위가 반복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그럼 가시를 같이 가보시면 자,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또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대요. 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대. 그럼 허자의 행위가 어때요? 갔다가 그 사나이를 들여봤는데 또 미워. 그래서 또 돌아가. 또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 사나이가 그리워. 그래서 또 가가지고 보니까 또 미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뭐하고 있어 얘들아?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치?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인 거야? 그래서 1번이었던 거야. 왔다가 갔다가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음성상징어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소리나 모양, 형태를 흉내내는 말이야. 그래서 음성상징어에서 소리를 흉내내는 말에는 뭐가 있다? 의성. 그 다음에 모양이나 형태를 흉내내는 말에는 뭐가 있다? 의태어. 요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흉내내는 거에는 뭐가 있어? 돼지가 어떻게 울지 얘들아? 꿀꿀. 이렇게 소리를 흉내내는 걸 의성. 그 다음에 아기가 어떻게 걸어? 걷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은 뭐가 있지? 아장아장. 이런 것들을 의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성상징어, 뭐 아장아장, 꿀꿀, 꾀꾀 이런 단어가 없네?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뭐 하면 돼? 10번에 2번을 답이 아닌 걸로 제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성상징어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3번에 색채대비라는 건 뭐야 얘들아? 색채대비라는 건 색깔이 뭔가 반대되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흰색, 흰색과 검은색, 푸른색과 흰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없었고 자 4번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 통사구조라는 건 뭘까 얘들아? 여기서 이 통사구조라는 건 똑같은 말로 유사한 문장구조가 방법이 되는 게 있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구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보시면 유사한 문장구조 방법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이거를 통해서 상황의 긴박감까지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통사구조, 문장구조의 방법은 맞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 이 긴박감이 잘못된 설명이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4번 객관식 보기에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방법은 맞다고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4번을 체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 이 뒤에까지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5번에 반어적인 표현은 뭘까요, 얘들아? 반어적인 표현은 반어법, 내 속마음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반어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어 개념어, 키워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이 개념어 공부는 모의고사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 문제는 100점도 낮았어.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였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지문 공부를 하고 난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